이 사진 뭐예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맹공이의 날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민기는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의심해? 격렬한 숨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공이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서민기는 분노와 당혹감에 사로잡힌 채 머리를 감쌌습니다. 공이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라운지에 어둑한 조명이 깔려 있었습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얼굴에 드러난 서민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바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진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민기는 테이블 앞에 멈춰 서서 주변을 살피다가 느릿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들어 보여. 괜찮아? 강진아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민기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었어. 회사 일도 많았고 피곤해. 강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서민기의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컵 안에서 맑게 흔들렸던 와인이 은은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서민기는 시선을 와인잔에 둔 채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묵묵히 시간을 보내던 강진아가 고개를 돌려 서민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네 편이 되고 싶어. 부드러운 목소리가 서민기의 귀에 닿자 서민기는 시선을 들어 강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쌓인 고민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감정이 짙어졌습니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가 겹쳐서 혼란스러워. 집안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 서민기의 말끝에 실린 체념 어린 한숨에 강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럴 때 잠시라도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 거야. 편하게 생각해. 서민기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술 한잔하며 대화하는 게 큰 힘이 돼. 고마워. 강진아는 살짝 웃으며 의자를 서민기 쪽으로 더 당겼습니다. 괜찮아. 누구라도 힘들 땐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으니까. 너도 마찬가지 아닐까? 서민기는 짧은 침묵 후에 다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잠시 멈춰있는 듯한 2라운지의 공기가 서민기의 복잡한 마음을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순간에도 묘한 친밀감을 형성하며 와인의 알싸한 향에 이끌려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조명등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민기는 어둑해진 라운지 구석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아가 건네는 위로와 이해의 시선이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바깥 세상의 잡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 서민기는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대화하니까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 내가 같이 있어주지 않았으면 혼자서 괜히 끙끙 앓았을 거야. 강진아는 와인잔을 들어올려 가볍게 서민기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짧은 울림이 라운지의 공기 사이로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서 마주쳤습니다. 강진아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짓으로 건배를 청하자 서민기는 조용히 잔을 들어 답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서민기는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민기가 피곤에 찌든 표정으로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아침을 차리던 맹공이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가시네요. 어제 많이 늦으셨죠? 서민기는 거울 속에서 넥타이를 대충 매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맹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강 팀장님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민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진아를 뭘 안다고 그래? 괜한 오해만 하지 마. 맹공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민기의 날선 반응에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너무 깊게 파고들면 서로 상처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침묵이 흐르자 서민기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조급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사에 늦겠어. 일찍 나가봐야 해. 맹공이는 뒤따라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닌데 서 팀장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서민기는 청문회라도 끝내듯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히 의심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관문이 닫히고 맹공이는 거실에 서서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어지러운 생각으로 번지며 밤사이 쌓인 불안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강 팀장님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과 설마 서 팀장님이라는 부정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 식탁에 놓인 아침밥이 식어갔지만 맹공이는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들어 서민기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했지만 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까봐 망설였습니다. 잘해보려는 말이 상처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로 아침이 흘러갔고 맹공이는 결국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서민기와 강진아가 만나는 모습과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조차 서민기에게는 귀찮은 간섭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서민기의 발걸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삭막한 야경과 함께 쌀쌀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초과 근무를 마친 서민기는 집에 곧장 가고 싶은 마음과 복잡한 생각이 교차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회사 입구 근처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강진아가 보였습니다. 강진아가 가벼운 미소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았지? 잠깐 얘기 좀 할래? 서민기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다가 이내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할 말은 많은데 막상 누군가와 나눌 용기가 나지 않네. 인적이 드문 카페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강진아가 살짝 몸을 기울여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질 않아. 무슨 일 있어? 서민기는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회사 일도 산더미였고 집에서도 편하지가 않아. 공이는 걱정이 많은데 나도 솔직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강진아가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돼.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걱정돼. 서민기는 짙은 피로를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강진아와 대화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언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민기는 조용히 마시던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이한테도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또 상처 줄까봐 겁이 나. 내가 이상하게 구는지도 모르겠어. 강진아는 다시 한번 위로하듯 살짝 웃었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힘든 걸 거야. 만약에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다면 나라도 괜찮으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서민기는 이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묘한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맹공이를 떠올리면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진아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이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자칫하면 늦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서민기는 점점 더 복잡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맹공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오자 정주리가 무심한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 팀장을 의심한다며? 그렇게 남편 의심하고 시댁 욕하고 다니면 좋아? 정주리의 직설적인 말투에 맹공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느꼈던 불안과 의심이 입소문이라도 난 듯 정주리의 말 한마디로 폭로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맹공이는 움츠러든 어깨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정주리가 식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늦으면 기다려야지. 괜한 의심만 키우지 말아라. 맹공이는 괜히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오해가 아니고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이를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주리가 손을 탁탁 털며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를 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서 팀장이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남편을 믿어줘야지. 시댁 욕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맹공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정말 믿어야 할까?
아니면 오히려 서 팀장님이 감추는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잠시 숨을 몰아쉬다가 부엌 창문을 열어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지만 맹공이의 마음은 잿빛 안개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정주리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언뜻 기사 내용을 흘끗 보며 며느리가 이렇게 예민해서야 라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맹공이는 그 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의심과 외로움에 사로잡혀야 하는지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었지만 표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뺨에 올라오는 눈물을 삼키며 부엌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강 팀장이 뭘 어쨌든 지금 나는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린 소리에 맹공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림과 걱정으로 초조해진 마음에 다리를 재빠르게 움직여 서민기를 마중했습니다. 서민기는 몹시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맹공이는 목소리에 안도감과 긴장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민기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며 답했습니다. 친구 만나서 술 좀 마셨을 뿐이야. 의심하지 마. 맹공이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서민기의 짜증 섞인 반응이 두려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거실 전체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정말 친구 맞죠?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들렀던 건 아니에요?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서민기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결국 멈췄습니다. 서민기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맹공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지만 확신도 없고 증거도 없이 따지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 가득한 정적이 귀를 압박해오는 듯 했습니다. 혼자 넘겨짚는 걸까? 아니면 진짜 무언가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한바탕 소용돌이쳤습니다. 맹공이는 창밖을 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새벽 시간을 알렸지만 서민기를 완전히 믿어도 될지 아니면 이미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주리의 매서운 눈초리와 지난밤의 불안이 어지럽게 뒤섞이는 상황에서 맹공이는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어 더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니 믿어야 하나 하지만 도대체 왜 이리 늦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방에서 들려오는 서민기의 기침 소리에 덜컥 겁이 나 모든 의심을 접고 달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민기가 옷을 벗는 소리만 들렸고 대화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맹공이는 뒤돌아서 거실 불을 껐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민기는 출장 갈 준비를 마치고 바삐 나섰습니다. 서류 가방과 옷가지를 정리하며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민기는 창밖 풍경을 보며 어제 맹공이의 표정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출장 업무가 급한 탓에 생각을 접으려 애쓰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도시의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에 들어서자 강진아가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진아가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니 반갑네. 잠깐 쉬었다 갈래? 서민기는 순간 놀랐지만 멋쩍게 웃으며 가볍게 응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남았는데 잠깐 이야기나 할까? 라운지 구석 의자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일정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강진아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왔어? 일정은 길어? 서민기는 대답을 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정도 머무르긴 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 오늘도 밤늦게 끝날 것 같아. 강진아가 눈을 가늘게 뜨며 위로의 표현을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라며 지난 이야기를 듣고 맹공이도 요즘 힘든가 보다고 생각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민기는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야? 집에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강진아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바쁠 땐 다 그러는 거지. 괜한 죄책감 갖지 마.
그러면서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서민기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 느끼며 과연 이게 올바른 대화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서민기는 이제 슬슬 가봐야겠다 라고 말했지만 강진아가 조금만 더 있다가 며 가벼운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서민기는 잠깐 망설이다가 택시 잡기가 힘든 시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리에 남았습니다. 긴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민기는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맹공이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친 몸이 이 순간만은 쉬고 싶다며 머릿속에서 알람을 지웠습니다. 밤새 연락이 없던 서민기를 기다린 맹공이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소파에서 꼬박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 현관문이 드디어 열리고 서민기가 들어왔습니다. 서민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맹공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민기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볼 듯 하다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괜히 집착해? 맹공이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렇죠. 늦는다고만 말해주셨어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서민기는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진짜 피곤하다. 나도 잠 좀 자야겠어. 맹공이는 거실에 선 채 서민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잦아지는 외박과 신경질적인 태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 때문일까?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서민기는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였습니다. 한숨을 크게 쉰 맹공이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가슴 한편이 너무 답답해 거실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쐬어보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집안에 서서히 스며들었지만 맹공이의 마음은 여전히 암흑에 갇힌 듯 했습니다. 얼마 뒤 방문을 열고 나온 서민기가 거실을 지나칠 때 맹공이가 말을 걸려 하자 서민기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어쩐지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이따 얘기하자 라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맹공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며 혹시 강 팀장님이 보낸 메시지라도 있나 싶어 불안하게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알림도 없어 혼자만 불안을 키우고 있는 건가 싶어 자책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라는 의심도 놓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맹공이는 끝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아침 공기에 눈물이 고일 듯했지만 참고 또 참으며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식사 시간, 맹공이가 간단히 차린 반찬을 식탁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주리가 식탁 의자에 앉아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외박했다고 난리치는 모양이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맹공이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릴 뻔하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난리를 쳤다는 표현이 억울하게 들렸지만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길로 수저를 다시 잡으며 맹공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연락이라도 주셨다면. 정주리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철없는 것. 넌 아직 며느리로서 부족해. 맹공이는 가슴이 아려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정주리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지? 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막상 내뱉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주리가 대충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을 더 배려해야 해. 괜히 남편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의심부터 하면 안 되지 않아? 맹공이는 아무 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배려라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실제로는 서민기가 뭘 하고 다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 더 답답했습니다. 정주리가 자리를 뜨자 맹공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가만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라고 차려놓은 음식에 전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로서 부족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무얼 어찌해야 며느리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환한데도 집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맹공이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다 잠시 식탁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서민기에게서 메시지라도 왔을까 싶었지만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내가 철없는 건가 아니면 서 팀장이 무책임한 건가? 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싱크대 앞에 서서 씁쓸한 표정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정리하던 맹공이의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메시지를 열어본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강진아가 보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화면 속에는 서민기가 사무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강진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간 맹공이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사무실 안, 서민기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 뭐예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민기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본 뒤 곧바로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들이밀어? 도대체 뭘 의심하는 건데? 맹공이는 손에 힘을 주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 팀장님이 직접 보세요. 이게 오해할 일이에요? 서민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인 거야. 강진아가 옆에 있었던 건 뭐 나도 몰랐어. 맹공이는 서민기의 말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모르셨다고요? 이 사진을 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편하게 기대서 주무셨던 것 같은데요. 서민기는 짜증스럽게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 진짜 어제 야근 때문에 탈진할 정도였어. 그냥 기절하듯 잠든 거라고. 강진아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낸 거겠지. 그런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맹공이는 답답한 마음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왜냐고요? 서 팀장님이랑 강 팀장님이 무슨 관계인지 저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진을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서민기는 책상을 탁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강진아랑 무슨 사이기라도 하다는 거야? 그냥 동료야.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몰아세워? 사무실 문 밖을 지나던 직원들이 안쪽에서 들려오는 고성과 날카로운 대화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흘낏 안을 살폈습니다. 맹공이는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쉽지 않았습니다. 서 팀장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서민기는 헛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러면 나를 의심하고 싶은 대로 의심해. 대체 뭘 원하는 건데? 맹공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더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서민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서 팀장님이 직접 선택하세요. 저한테 설명할 건지 아니면 강 팀장님과 더 얽힐 건지.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더 이상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지 않으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민기는 눈을 감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맹공이에게는 하나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맹공이가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사무실을 나선 직후 구단수가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공이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단수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서민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단수는 공이가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곧장 민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민기 뭐야? 공이 얼굴이 완전 울상으로 나갔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서민기는 고개를 획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관하지 마. 알아서 할 테니까. 단수는 이 말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이가 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서민기가 거칠게 숨을 고르며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기가 단수에게 한 발 다가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래 미쳤어? 단수는 주먹을 움켜쥐고 감정이 폭발하듯 서민기에게 날렸습니다. 미친 건 너지. 바람핀 주제에 공이한테 화를 내? 서민기는 강한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리며 한쪽 벽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놀라 둘을 바라봤지만 단수와 민기는 멈출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민기가 분을 사기려 애쓰는 듯 숨을 몰아쉬고 단수가 또다시 주먹을 쥐려 하자 서민기가 겨우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자. 공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단수가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공이를 어떻게 할 건데? 사진까지 찍혔으면 끝난 거 아니야. 서민기는 말문이 막힌 상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실수였다고. 라고 변명하듯 중얼거렸지만 이미 단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근처에서 직원 몇 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단수가 복도를 떠나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이 상처만 더 커진다는 거 알지? 라고 낮게 일갈했습니다. 서민기는 입술을 꽉 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맹공이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맹공이를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한적한 길을 걷던 맹공이를 부드럽게 부축해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맹공이는 물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수는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서민기가 너무했어. 저대로 두면 너만 더 상처받을 거야. 맹공이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구단수의 진심 어린 눈빛이 보이자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서 팀장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강 팀장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단수는 짧게 한숨을 쉬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변호사 붙여줄게. 상간 소송이라도 해봐. 서민기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해. 맹공이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구단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 아직 확신도 없는데 이러다가 정말 파국이 되면 어떡해. 구단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파국을 향해 가고 있어. 서민기가 저렇게 나오는데 너 혼자 참으면 뭘 해. 확실히 조처를 해야 해. 맹공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일 듯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어쩌면 구단수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무작정 참아온 시간만큼 서민기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조용히 입술을 떼는 맹공이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알겠어. 구단수는 안도하며 한 손으로 맹공이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힘들겠지만 네가 결심해야 해. 그래야 너 자신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맹공이는 주위를 살피다 시선을 내려 깔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흐르는 잔잔한 음악이 애써 감추던 슬픔을 더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정말 끝나는 건가라는 불안이 스쳤지만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며칠 뒤 맹공이와 서민기는 의도치 않게 또다시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구단수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소송 서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맹공이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우울한 표정으로 서류를 의식하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맹공이가 숨을 고른 뒤 봉투를 미끄러뜨리듯 서민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상간 소송 서류예요. 다 서 팀장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서민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잔뜩 굳은 표정을 짓더니 얼굴이 새파래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정말 이러겠다는 거야? 맹공이는 마음이 찢어질 듯 했지만 표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건 결국 서민기라는 생각에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민기는 연신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자책과 화가 뒤섞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해였다고 말하려 해도 사진이며 강 팀장님과 만났던 기록들이 너무 명백해. 난 진짜 사고 같은 거였어. 맹공이는 차갑게 시선을 떨궜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처음부터 날 속이면 안 됐잖아요. 서민기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을 비추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얼어붙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맹공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도 서 팀장님이 정하세요. 난 여기까지예요. 더 속고만 살 수 없어요. 서민기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법적 절차라는 무거운 현실이 눈앞에 떨어지자 지난날의 행동이 전부 떠올라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맹공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말로는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서류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서민기는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어버렸다는 절망감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서민기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날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웠는데 액수마저 어마어마해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서민기는 구단수를 찾아가 따져묻듯 말했습니다. 내가 뒤에서 다 꾸민 거지? 구단수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서민기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형이 한 거야. 서민기는 할 말을 잃고 커다란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몰고 갈 필요가 있었어? 공의가 너무해. 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구단수는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공의가 너무한 걸까 아니면 형이 스스로 자초한 걸까? 형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겠지.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서민기는 움켜쥔 주먹을 풀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난 그냥 잠시 기대고 싶었던 거야. 강진아가 그걸 이용했다고. 구단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인정하면 좀 덜 힘들 거야. 공희한테 모든 걸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서민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등 뒤로 번져오는 수치감과 후회를 씹었습니다. 맹공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구단수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분위기가 더 험악해질 것 같자 구단수가 먼저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와도 형이 책임져야 해. 공희만큼은 건드리지 마. 공희가 또 상처받으면 용서 안 해. 라고 경고하듯 남겼습니다. 서민기는 그 말에 대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모든 걸 잃었다는 뼈저린 상실감이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